네, 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읽을 책은 무엇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가, 2013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지금은 절판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려면 중고책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될 거고, 제가 이 책을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굉장히 자기계발서적인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례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저자의 생각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읽는 그 가독성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오늘은 인물들이 많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놀드 형님 있잖아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이야기를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책을 볼 때 당연히 목차를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책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목차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한 게, 목차가 정말 마음에 들면 이 책이 느낌도 괜찮은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목차는 정말 꽝입니다. 꽝인 이유가 너무나 약간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 파트는 꿈이 커야 성취도 크다. 두 번째, 자수성가의 법칙.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성공의 진리. 네 번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디테일. 굉장히 진부해요.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알차다는 거. 19살 나이에 첫 인터뷰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뭐든 얻을 수 있어요. 물론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옆에 있던 베테랑 그 보디빌더가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해요. 간절한 바람을 품는다. 그리고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본다. 이제 시각화한 거죠, 시각화. 이 외형으로도 느껴지지만 이 결단력이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걸 이제 책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찔러볼까? 이게 아니라 뭘 하더라도 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거에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목표를 이루면 좋지라며 조건법적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추진하려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 정신적으로 엄청난 집중력을 목표에 쏟아 부어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수단 조치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성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던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절제였어요. 절제. 즐거움을 느끼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도 부정적이지도 암울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무언가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굉장히 뭔가 감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렇게 참았어도 사실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계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계속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노력을.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절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고통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좋아하는 일인데 하다 보면 굉장히 괴로워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좋아하던 일이 직업이 돼버리면 이게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는데, 팔이 너무 아파 자기 머리카락조차 제대로 빗지 못할 때도 있었다. 훈련하던 체육관이 문을 닫는 주말에는 도둑처럼 창문을 열고 억지로 들어가서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몰입인 거예요, 몰입.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목표가 있으면 굉장히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어떤 동선을 굉장히 단순화시키죠. 우리가 뭐 대입시험 볼 때도 그랬고, 이게 목표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이것저것 방해할 것들이 많으면 이제 정신이 분산되니까 굉장히 동선을 단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도 국가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집안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머리에 눈앞에 밟히고 머릿속으로 생각나니까 이게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집중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좀 집을 떠나서 저 혼자 뭐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차라리 세상과 차단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집중은 잘 됐던 거예요. 뭔가 좀 외롭긴 했지만. 근데 이게 다 어울릴 거 어울리고 할 거 다 하면서 내 목표를 이루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제력이 있는 거고 절제력이 오는 거고. 뭐 학창시절에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 하면서 점수 잘 나오는 친구도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공부 안 한 척 하겠지만. 뭐 요즘에야 뭐 몸짱이니 보디빌더니 이런 거 인식이 좋아졌는데, 그 예전에는 좋지 않았거든요. 그 아놀드 부모님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근육 키워서 뭐에 써먹을 거냐고 맨날 이제 핀잔을 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을 했다. 정신병원까지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됐다. 성공을 거둔 이들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든 어려운 결단을 내릴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고 그냥 대충 생각만 해서 어느 정도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쉬운 것들만 이겨내는 그 내성이 커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증들이 많잖아요. 사실 너무나 많은데, 민간 자격증인 이런 것들. 물론 이게 자격증을 딴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이 불안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가 따니까, 누가 영어 공부하니까 자기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학원에 가서 시간 때우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니까 불안해서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시간만 꽉꽉 채워서 알차게 쓰려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단 내가 투입 대비 산출물이 좀 효율성이 있는 것들에 도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단지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살아있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겨내는 데 의의를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감사의 힘, 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하는 게 이 관건인데, 그냥 어떤 상황이든 감내하고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매일 전쟁처럼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배합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증오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우리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거하고는 그 뉘앙스는 다른 거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이제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 도전에 따른 실패에 대해 좌절하지 말고 끈기 있게 나가는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가치라는 거예요. 성공자들이 가진 어떤 자질. 이제는 돈을 번다는 게 자기 노동으로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시스템을 꾸려서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린다든가, 이제 세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50명의 어떤 공통점은 정말 끊임없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노력을 해도 모두 이룰 수는 없어요. 자원도 한정돼 있고, 또 노력 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이제 첨가되니까, 무언가 해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계속 시도하고 그 실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조건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변의 어떤 진리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 직후 스스로에게 회의, 좌절감, 슬픔 등의 감정을 느낀다.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오래도록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느냐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니까 절대 미리 마침표를 찍어버리지 않고, 힘들더라도 이 쉼표를 잠깐 체크했다가 나중에 숨고르기가 끝나면 그 쉼표를 잠깐 또 제껴두면 될 거예요.